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봤더니 찐한 2줄이. 그러다 보니 제가 당장 일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제가 임신한 사실을 얘기해 주니 좋지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얼굴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계속 저희가 모아둔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아이까지 생겼으니 책임감이 무거웠겠죠. 근데 회사가 결국 망하게 되며 남편은 실직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도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대기업 다녔던 이력도 있으니 쉽게 다른 회사를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취직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적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발 동동거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남편 보고 부모님 가게 직원으로 나와서 일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요즘 취업이 쉽지 않지.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더 그럴 거야. 곧 애도 나올 텐데 우리 가게에 나와서 직원으로 일 시작해.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는 좀 더 챙겨줄 테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잘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 회사를 알아보고 있긴 했는데 번번이 안 좋은 결과만 있어서 답답했거든요. 당장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당장 취업할 곳이 없다 보니 모은 돈도 다 쓰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먼저 가게에 나와서 일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보다 더 급여도 쳐주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이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그냥 직원으로 두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사장이면 모를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가 얘기해서 그냥 가게를 우리 아들한테 주라고 하는 건 어때? 어차피 부모님도 계속 일하시는 거 힘드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 다 맡기고 월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근데 저희 부모님 하시는 가게가 생각보다 잘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원래 요식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 정정하시니 그런 말씀은 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죠. 남편이 회사만 다녀봐서 가게에서 일하는 건 익숙하지 않은데 가게를 맡기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나오시고 다른 건 다른 이모님들이 맡아줘 해주시니 많이 힘들어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너가 얘기를 잘해야지. 가방끈도 길고 대기업도 다녔던 내 아들이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해야겠어?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사위라고 해서 다른 직원분들보다 더 많이 챙겨주고 계세요. 가게를 저희 남편한테 맡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낸 후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프닝으로 넘어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웃긴 건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얘기를 듣고만 있더라고요. 직접 직원으로 일해보니 저희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도 알고 있고 본인이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 되면 더 편하게 일하며 가져가는 것들도 많아지니 욕심이 생겼나 봐요. 하루는 저를 슬쩍 떠봤습니다. 장인어른 가게 말이야. 그거 내가 맡는다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아무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나이도 있으시고 점점 더 힘들어지실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사장으로 일하면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일정한 금액을 용돈처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애 태어나면 돈도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우리 아빠 가게에서 얼마나 일해봤다고 물려달라는 말을 해. 그리고 당장 당신 취업 못하니까 그런 거지. 당신도 이제 슬슬 직장 알아보고 그래야지. 다른 회사?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회사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그럼 나 사업할 테니까 장인어른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 들어봐.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말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이제 애도 태어나니까 그 전에 자리 잡는 게 낫잖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다른 회사를 들어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근데 남편은 계속 회사는 본인이랑 안 맞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별말하지 않길래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 보다 싶었죠.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남편과 아버지는 술 한잔 걸치게 되었고 살짝 술이 올라 그런지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가게를 물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아무래도 이제는 제가 가게를 물려받아서 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에는 사위한테 가게 물려주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도 오래 했고 어디 가서 머리 나쁘다는 소리도 안 듣다 보니 가게 운영도 더 잘할 것 같은데 솔직히 사위인 제가 그냥 직원으로만 있긴 그렇잖아요.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남들 시선이 뭐 그리 중요해. 그냥 나만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나중에 내가 가게를 물려주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네. 이 얘기는 그만 꺼내는 게 좋겠네. 저희 아버지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셨죠. 그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도 당황스러운 눈치를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으셔서 좋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남편도 그만했어야 하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그럼 사업자금이라도 보태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게를 물려주시는 게 어려우면 사업자금이라도 보태주세요. 곧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제 사업 하나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번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서 잘 안 된 거지 이번에 제가 하는 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고 한 1억 정도?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본인 돈을 맡겨둔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본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는 괘씸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로 저희는 집으로 오게 됐고요.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술이 깬 이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주사를 부릴 곳이 따로 있지.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 어떤 거? 내가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했어? 나 기억이 잘 안 나. 좀 피곤한 상태여서 그런지 금방 취했나 봐. 당신 우리 아빠한테 가게 물려달라고 했어. 그리고 가게 못 물려주면 사업자금이라도 보태달라고 하더라. 처음에 제가 남편한테 어제 일을 물어보니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해서 생각 없이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조곤조곤 해주니 생각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나 저나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사과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 장인어른 가게인 거 뻔히 아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직원으로 일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물려받을까 해서 그런 거였지. 어차피 나 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내 사업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가게 물려주실 생각 없으면 사업 비용 좀 대달라고 한 거지. 저번에야 동기들이랑 같이 해서 끝이 안 좋게 끝난 거지. 나 혼자 시작하는 거면 더 잘 될 수도 있어.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걸 보니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궁시렁대며
자기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지 배가 좀 땡긴다 싶었거든요. 결국 그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정확하게 상황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됐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친정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친정엄마가 몸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남편도 아빠 생일날 이후로는 가게를 달라는 말도 안 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찝찝하긴 하셨지만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나 보다 하며 넘어가셨어요. 그렇게 제가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라서 누가 전화했는지 슬쩍 봤는데 저희 시어머니더라고요. 두 분이서 친한 것도 아니고 따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닌데 전화를 하셔서 좀 의아했어요. 저희 엄마도 보시더니 무슨 일이시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뵙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 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신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뵙고 왔는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보자고 하신 거였어? 우리 시어머니 가끔 생각 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내심 걱정했는데 엄마 얼굴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시던데. 그런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 그래서 우리도 조금 힘들긴 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그러면서 윗사람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그냥 손주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보시고 별말 안 했어. 그냥 너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겸사겸사 내 얼굴 보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오신 것 같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냥 내 기웠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엄마 핸드폰으로 왔어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옆에 있던 저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평생 장사만 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나 봐요. 이쯤 말했으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죠. 얼마나 더 쉽게 얘기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아니 요즘 가게 장사도 잘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윗사람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업자 명의를 저희 아들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야 무슨 가게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되는 가게 계속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그 가게 팔아서 우리 아들 사업자금으로 보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 둘이서 가게를 해봤자 우리 아들이 하는 것만큼 잘하겠어요? 한 번에 얘기하면 왜 이렇게 찰떡같이 못 알아들으실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신 줄 알았어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엄마 대신 전화기를 뺏어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당신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사업자금 얘기한 적 있어?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당신한테 가게를 주던지 안 되는 가게 팔아서 당신 사업자금이나 대주라고 하더라. 아니 저번에 엄마가 계속 사돈 가게에서 일할 거냐고 물어봐서 조금 더 일하면 장인어른이 가게나 주시지 않을까 얘기하다가 만약 안 주시면 사업이나 하지 뭐 라고 말씀드렸지. 근데 지금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시작 어렵다고 하면서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괜히 당신이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너무 감정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괜히 우리 부모님 욕먹이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접 얘기하겠다고 했으니 남편을 믿었죠.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별다른 얘기를 안 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연락하며 또 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친정엄마랑 같이 있는 도중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답니다. 너 이번엔 내 생일인 거 알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사업자금 대주는 게 내 생일 선물이야. 그러니까 너도 너희 부모님 좀 잘 설득해봐. 네가 가운데서 잘해야지. 그래야 네 남편이 성공하지. 네 남편 성공하는 게 너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여태 번 것도 많으실 텐데 사돈이 욕심이 좀 있으셔서 그런가? 그런데 갑자기 받고 싶다는 생신 선물 얘기를 하면서 저희 친정가게에 대해 또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핸드폰 소리를 줄이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다 들으신 것 같았어요. 엄마 표정이 미묘하게 안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돼서 남편이랑 아이랑 다 같이 시어머니 댁으로 갔고 엄마가 전화를 들으셨는지 이번에도 사돈들이라며 상자 하나를 저에게 주셨는데 결혼 전에 받았던 상자와는 달리 더 작고 가벼워서 큰 건 아니겠다 싶었고요. 남편이 웃으며 중간에서 봤더니 잘 전해드리겠다 하길래 저는 아이 신경 쓰느라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해 한참 일하고 있는 도중 친정에서 가져온 선물 상자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갖고 들어오는 것까지 봤거든요. 대체 그 상자를 어디에 두셨나 베란다에도 나가보고 안방도 슬쩍 살펴보긴 했지만 도통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누군가 싶어서 다들 쳐다봤거든요. 저기 아랫집에서 왔는데요. 아까 저희 먹으라고 주신 거 열어보니 상자에 뭐가 들어있어서 다시 가져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이 집 안으로 오는데 친정에서 전해주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그랬죠. 아니, 그걸 아랫집 사람이 왜 들고 와? 친정에서 가져온 상자 아니야? 저기 어머님,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그러셨어요. 아니, 저번에 아랫집에서 도와준 일이 있어서 이번에 갚으려고 전해줬지. 뭐 뻔한 거 아니겠어? 상자도 조그맣고. 그리고 내가 그딴 거 가져오라고 했어? 내가 분명 전화로 얘기했잖아. 내 생일날 내 속 뒤집으려는 것도 아니고 저딴 조그만 상자를 들고 와? 남편이 상자를 들고 가만히 서 있길래 저는 즉시 다가가 그 상자를 뺏어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안에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과 찰떡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순간 예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찰떡처럼 알아들으라는 소리를 하던 게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너무 무례하고 친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에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힘들면 이런 생활도 더는 못하겠다 마음먹었죠. 자, 이제 대답 되었죠? 사업자금 달라, 가게 달라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나갈 테니까 붙잡지 마.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취급하는 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저는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아 바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은 계단으로 헐레벌떡 따라왔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화가 나서 남편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이가 있어서 진짜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쩌나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남편은 애도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하면서 저를 따라 나왔죠. 그리고는 남편한테 당장 우리 친정 부모님께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다시는 그런 말도 안 꺼내겠다고 했고,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이 얘기를 했나 봐요. 저희가 친정집에 간 날에 맞춰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으로 오셨거든요. 찰떡 상자는 물론 최고급 한우갈비 상자를 더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가게를 하시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만 하면 저희 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다니 큰 코 다치게 된 거죠.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린 걸 왜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계속 찰떡 그러시길래 저는 찰떡에 환장하신 줄 알고 제가 생신 선물로 챙겨드린 건데. 사돈 정말 펄면목이었습니다. 아들 사정이 급박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제가 결례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들 이혼시킬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알겠다고 하며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한눈에 봐도 좋은 고기 같아 보이네요. 저희끼리 먹긴 좀 많을 것 같으니 오신 김에 같이 드시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 보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냐고 하며 계속 거절하셨죠. 그래서 저도 오신 김에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 못 이기는 척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고기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주방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눈치껏 너가 주방에 들어가서 준비해야지. 여기서 멀뚱멀뚱 서서 뭐하는 거야? 네가 장인 장모님 편하게 드시게 가서 고기도 굽고 해야지. 우리 며느리는 애 보느라 힘들었잖아. 남편은 얼결에 주방에 들어와서 고기 준비하게 됐고요. 확실히 남편이 해주니 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니 저희 부모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려 그런지 그 뒤로는 저한테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부모님께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커녕 싫은 소리 하나 듣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별 말씀 안 하셔서 그런지 남편도 저희 친정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게를 제 명의로 바꾼 이후로는 제가 가게에 나가서 조금씩 일을 봐드리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도 직원으로 일하는 중인데 제가 사장이 된 이후에는 가게를 본인 명의로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한 번 더 그런 말을 하면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